다음으로 전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전류 했었죠. 전류고 기호는 I, 단위는 암페어, 영어는 커런트라고 했습니다. 지금 뭐냐? 전압이에요. 전압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 들어오는 전압 220V, 예전에 110V, 그 다음에 전봇대 지나가는 전압 380V, 그 다음 꼬마 우리가 건전지 있죠. AA 이런 건전지 1.5V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전압은 V, 단위도 V예요. 기호도 V, 단위도 V. 그 다음에 영어로는 볼테이지라고 합니다. 볼테이지. 우리 전부 사람 이름 따서 한 거예요. 우리가 전류에서 단위가 암페어죠. 이것은 앙페르란 사람의 이름을 딴 거고요. 전압의 V도 우리가 볼타라는 사람의 그 전기에 기여한 업적을 우리가 기리기 위해서 단위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량도 Q, 쿨롱 이런 식으로. 쿨롱도 우리가 그 사람 이름이에요. 전부 단위들은 대부분이 사람 이름을 따서 얘기한 거예요.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전압입니다. 전압. 그런데 저번 시간에 전류는 전하의 이동이라 그랬죠. 이동. 그래서 흐른다, 이동하기 때문에 흐른다라고 이해하면 좋아요. 흐른다. 전류는 흐른다. 그 다음에 전압은 높이, 높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높이가 높다를 전압이 높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전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전압인데 당연히 좀 깊이 들어야 되겠죠. 봅니다. 전압을 우리가 전압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런데 전기를 공부하면서 전위, 그 다음에 전위, 차, 그 다음에 기전력이라고도 부릅니다. 얘들이 단위가 전부 볼트예요. 볼트. 그래서 같은 것인데 의미하는 바는 조금 달라요. 의미하는 바는 조금 다릅니다. 한번 보세요. 전압을 우리가 전위라고 하는데 여기서 압은 뭐예요? 전기적인 압력입니다. 압력. 그래서 전압이라고 그래요. 전위는 뭘까? 위는 위치입니다. 위치.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위차는 뭐냐? 전위의 차요. 전위의 차. 이 지점에 전위가 있고 이 지점에 전위가 있을 때 그 두 지점의 전위의 차를 전위차라고 합니다. 전위에서 전위 빼니까 당연히 전압의 단위와 같은 볼트가 되는 것이고요. 기전력은 뭐냐? 기전력 보세요. 전류를 흘리는 원동력을 기전력이라고 그럽니다. 전압이 있어야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이 전압이 전류를 흘리게 하는 원동력이다 라고 해서 기전력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교과서적인 표현은 뭐냐? 교과서에 보세요. 전압, 전위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라고 해서 전위라고 합니다. 전기적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단위 정전하가 회로의 두 점 사이를 이동 시 얻거나 잃는 에너지라고 해서 전기 자기학 과목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하 Q 앞에서 했죠? 전하 Q가 모이면은 에너지가 돼요. 에너지. 그럼 전하 Q가 모여서 에너지가 되는데 이 에너지가 전위란 겁니다. 전위예요. 그럼 전위가 전류를 흘릴 수 있다 그랬죠. 전류를 흘리는데 전위는 전하가 모여서 전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였던 전하가 이동한다. 그것이 전류란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전하가 전위를 만들고 에너지니까 이 에너지에 의해서 전류가 이동하는 겁니다. 전하가 이동하면 그것이 전류가 된다. 예,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전기 자기학에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위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항 양단자에서 전류가 흐를 수 있게끔 하는 원동력, 기전력이죠.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해서 기전력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얘를 우리가 전지를 통해서 한번 이 개념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이런 전지가 있습니다. 얘가 플러스고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이 기호를 어떻게 쓴다? 이렇게 써요. 이렇게. 긴 쪽이 플러스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죠. 그리고 움푹 튀어나온 쪽이 플러스고요. 평평한 쪽이 마이너스입니다. 맞죠? 그랬을 때 우리가 마이너스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혹은 이것을 우리가 접지라고 합니다. 뭐 미국식, 영국식 이런 차이가 있는데 접지를 우리가 이러한 기호로 표시합니다. 이 접지란 것은 전위가 0V인 지점을 얘기해요. 전위가 0V인 지점. 그럼 우리가 건전지 같은 경우는 1.5V죠. 그러면 여기가 0V고 여기 이 부분이 1.5V입니다. 건전지에서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우리 흔히 말하는 마이너스의 전위가 0V, 플러스 극의 전위가 1.5V. 그럼 전위 차는 얼마예요? 전위 차는 1.5에서 0을 빼니까 전위 차는 1.5V죠. 전위의 차는 1.5V.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꼬만한 걸 연결한다. 그러면 여기 전류가 흐르죠. 1.5V만큼의 기전력으로 전류를 흘린다. 뭐? 기전력 1.5V. 전이잖아. 똑같죠? 그 다음에 우리가 평소에 기전력, 전이란 얘기 안 하죠. 평소 사용할 때 뭐라 그래요? 전압이라 그러죠. 전압 1.5V. 그래서 같은 면서도 약간씩 다른 겁니다. 만약에 이런 거 보세요. 전위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가 1.5V예요. 얘도 1.5V예요. 그러면 이거 전압 1.5V죠. 이거 전압 1.5V죠. 그러면 이 사이에 전위 차는 얼마요? 전위 차는 얼마? 3V가 되죠. 전위의 차 여기는 0V고요. 0V, 1.5V, 1.5V, 3V 이렇게 되는 거죠. 1.5V가 1.5V에 더해지니까 이 지점의 전위는 3V, 이 지점의 전위는 0V가 되는 겁니다. 전체 기전력은 얼마예요? 전체 기전력. 전류를 이렇게 흘린다라고 했을 때 전류를 흘리는 전체 기전력은 얼마? 3V. 만약 이 지점의 전위를 물으면 얼마? 이 지점의 전위는 1.5V. 이 지점의 전위를 물으면 3V. 그러니까 전압, 전위, 전위차, 기전력은 비슷하면서도 약간은 구분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것이 전압, 전위, 기전력, 전류, 전위차 이런 개념이니까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건전지를 갖고 한번 개념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전압에 대해서도 전류와 마찬가지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전류에서 기호를 이렇게 썼죠. 전류에서 기호를 이렇게 썼습니다. 전압은 기호가 조금 많아요. 보세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건전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얘는 우리가 직류 같은 경우는 극성이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란 극성이 정해져 있는데 교류 같은 경우는 얘가 플러스가 됐다가 마이너스가 됐다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란 것이
표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류는 이렇게 태극무늬처럼 교류를 표시하고 얘를 교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압의 교류 표시, 전압의 직류 표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류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1초 동안에 Q쿨롱이 T초 동안에 Q쿨롱 이동하면 그것이 전류라고 했습니다. 전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전류 I가 있는데 I는 T분의 Q예요. T분의 Q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류에서 1초 동안에 전자 한 개가 이동했다. 그러면 1초 동안 전자 한 개 엄청 작은 거죠. 그러면 시간은 1초고요. 전자 한 개 전기랑 얼마였어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었죠. 그러면 1초 동안에 만약 전자 한 개가 이동했다. 얘는 뭐 의미가 없는 거죠. 전류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암페어가 되니까.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암페어는 뭐냐? 1암페어는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1분의 1이 되어야만 1암페어가 되죠. 분자가 1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곱하기 몇 개가 1이 되느냐? 몇 개는 얼마?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분의 1 하면 몇 개는 얼마냐면 6.24 곱하기 10의 18승계가 됩니다. 10의 18승계. 이거 얼마냐면 우리가 만, 억, 조, 경, 해죠, 해. 만 다음에 억이고 억 다음에 조고 그 다음에 경이고 해잖아요. 얼마? 얘는 624 경계가 돼요. 즉 1초 동안에 전자가 624 경계 이동하면 그것이 1암페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류의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류에서 다시 좀 보세요. 전류에서 직류 I는 T분의 Q, Q는 IT, 교류 DT분의 DQ, 그 다음에 Q는 IDT, 인테그랄 IDT. 전류였어요. 전압도 공식은 똑같아요. 보세요. 직류 V는 우리가 1쿨롱이 1줄에 1을 했다. 그때는 1볼트라 그래요. 1쿨롱. 앞에 했던 이런 것 있죠? 1쿨롱이 1줄에 1을 했을 때 1볼트라 그럽니다. 그래서 전압은 Q분의 전기량 Q쿨롱분의 1W. 단위가 V 혹은 1의 단위는 줄이고요. 전기량의 단위는 쿨롱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은 QV. 이렇게. 교류는 어떻게 돼요? 교류는 V는 똑같겠죠? DT분의 DW. DT분의 DW. 그 다음에 W는 뭐다? 인테그랄 Q DT. DQ. VDQ죠. VDQ.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은 공식을 정리하고 외워만 주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실제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는 부분도 아니고요. 이런 부분 정도까지는 시험에 잘 나와요. 근데 교류는 크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아니고 나오더라도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는 문제 그런 것이 나오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너무 지금 자기가 수학 싫어하고 이런 미분적분 나왔다고 해서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신경 쓰고 너무 여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전압의 단위도 전류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00만 분의 1을 10의 마이너스 6승을 마이크로라고 하고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승 볼트를 1 마이크로볼트.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3승 볼트를 1 미리볼트. 그 다음에 1000볼트를 1 킬로볼트
100만 볼트를 1메가볼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기 공부하면서 배우게 될 가장 큰 전압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설치된 가장 큰 전압이 76만 5천 볼트예요. 765kV, 메가볼트까지도 안 가죠. 765kV까지는 우리가 전기기사 공부하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전압이었습니다. 전압이었고, 그 다음에 저항에 대해서 봅니다. 저항. 한국말로 저항이라고 그래요. 저항. 얘는 기호로는 R이라 하고요. 단위는 오메가라고 하는데, 오메가를 하지 않고 우리가 옴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 읽을 때 오메가라고 읽을 때 있는데, 전기를 공부할 때는 오메가를 하지 않고 옴, 저항의 단위는 옴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는 뭐냐? 레지스턴스라고 합니다. 레지스턴스. 요거 레지스턴스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저항하다. 저항이라는 거죠. 뭐에 대해서 저항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저항하느냐? 전류에 대해서 저항한다는 겁니다. 즉, 저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항은, 보세요. 첫 번째로, 전류에 저항한다는 거죠. 그러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전류를 잘 못 흐르게 한다. 이런 의미의 저항이 있습니다. 이런 목적은 순수하게 전류를 잘 못 흐르게 하는 목적의 저항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때는 저항을 우리가 부하라고 그래요. 부하. 일을 한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제가 앞에서 꼬마 전구를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했을 때 전압을 가하면 전류가 흐르고요. 얘가 꼬마 전구가 일종의 저항입니다. 그럼 이 꼬마 전구가 하는 역할이 뭐냐? 꼬마 전구는 저항이요. 전류 방해하는 것 또 하죠. 이 꼬마 전구 때문에 전류가 잘 못 흐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뭘 하느냐? 빛을 내죠. 빛을 낸다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일을 한다. 이런 것들, 이런 저항을 우리가 부하라고, 부하. 그러니까 쓸데없이 전류의 흐름만 방해하는 저항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연결해서 이 저항은 우리가 실제 빛을 내어서 일을 하는 저항, 부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부하 이런 말 하죠. 과부하가 무슨 뜻이에요? 부하가 많이 연결됐다는 겁니다. 여기 꼬마 전구를 많이 연결하면은 그것이 과부하가 되는 거죠. 예. 일을 하는 것을 부하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항은 우리가 수동 3소자가 있습니다. 저항, 코일, 콘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전기 자기업 과목에서 배워요.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소개를 드려요.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전기 자기학에서 배우도록 하고요. 보세요. 지금 전선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항이 이렇게 연결됐어요. 저항이 연결됐어요.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데 여기에 저항이에요. 저항. 그럼 첫 번째, 길이가 길수록 이 저항은 뭐예요? 어찌됐거나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길이가 길면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부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저항의 길이가 길수록 저항값이 큽니다. 커요. 두 번째, 단면적, 면적이 클수록 저항은 작아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는 이 면적이 이렇게 되고요. 얘는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좁은 공간을 전류가 흐르면 이 면적이 좁을수록 전류가 잘 못 흐르겠죠. 그래서 전류가 잘 못 흐른다. 그게 뭐예요? 전류가 잘 못 흐른다. 저항이 크기 때문에 전류가 잘 못 흐른다. 지금 면적이 넓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겠죠. 왜? 저항이 작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은 이렇게 보죠. 저항은 길이를 우리가 영어로 L이라고 그래요. L. 그러면 단면적을 A라고 그럽니다. A. 그러면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하는 이러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저항은 단면적이 작아질수록 저항값이 커지고요. 길이가 커질수록 저항값이 커지게 되죠. 교재에서 설명하는 그림이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저항이고,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저항에 대해서 부하는 생각하지 않고요. 순수하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 저항만 얘기하는 겁니다. 부하를 직접 연결하는 것은 전기기기 과목이나 전력공학 과목이나 그런 곳에서 고려를 하고 지금은 저항의 개념을 확실히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저항에 대해서도 봅니다. 기호를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써요. 왜? 전류가 잘 흐르고 있는데 얘가 꾸물꾸물 하니까 전류가 잘 못 흐르죠. 그래서 저항의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전류는 이렇게, 전압은 이렇게, 저항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전기 회로를 이렇게 나타내죠. 전압, 전류, 저항 이렇게 나타냅니다. 저항의 기호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저항의 단위가 옴이라고 그랬죠. 옴. 그러면 기본 1옴인데 1000옴을 1kΩ, 우리가 100만 옴을 1메가옴이라고 그럽니다. 저항은 보통 1보다 더 커요. 그래서 1옴, 킬로옴, 메가옴까지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 저항에서는 저항의 역수. 우리가 저항의 역수를 컨덕턴스라고 그래요. 컨덕턴스. 네, 컨덕턴스. 얘는 컨덕턴스 G라 그러는데 G는 R분의 1이라 그래요. R분의 1. 보세요. 우리가 저항의 단위가 옴이죠. 옴. 그러면 컨덕턴스는 단위가 뭐냐면 옴을 뒤집어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저항의 단위를 우리가 보통 옴 이렇게 쓰는데 영어로 우리가 OHM 이렇게 써. 그럼 컨덕턴스는 얘를 뒤집어서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OHM, 옴을 거꾸로 써요. 어떻게? MHO. 모우라고 합니다. 모우. 혹은 옴의 마이너스 1 혹은 옴분의 1 이렇게도 써요. 컨덕턴스. 저항이 얼마나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느냐를 나타낸다면 컨덕턴스는 옴분의 1이죠. 저항이 클수록 작아요. 그럼 뭐다? 얼마나 전류를 잘 흘리느냐, 얼마나 전류의 흐름을 방해 못하느냐, 전류를 잘 흘리느냐, 옴의 역수관계가 됩니다. 그럼 얘는 왜 배우냐면 쓸데없이 시험에 내려고 배운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병렬 연결할 때 계산은 컨덕턴스로 계산하면 굉장히 편해요. 네, 이것은 지금은 컨덕턴스의 개념이 옴분의 1이다. 요거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요. 이것을 실제 사용하는 것은 저항의 병렬 연결일 때 이 컨덕턴스를 사용해서 계산하면 편하다. 그 정도까지 기억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 보시면 물의 흐름에 비유한 전압전류 저항이에요. 지금 그림상에서 보시면
전압이 뭐라 그랬어? 높이라 그랬죠. 높이, 위치, 높이예요. 그러면 전압이 높을수록 전류가 물이 높이가 높으니까 압력이 세겠죠.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를 겁니다. 잘 흐를 거예요. 그 다음에 저항이 크면 당연하죠. 저항 자체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니까 저항이 크면 당연히 전류는 못 흐른다는 거죠. 잘 못 흐른다. 그래서 전압 전류 저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면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 저항이 크면 전류는 잘 못 흐르고 저항이 작으면 전류가 잘 흐르니까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 그 다음에 전압이 크면 전류는 잘 흐르니까 전압에는 비례. 그래서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곧 공부하겠지만 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교재에 있는 그림 있죠. 물의 흐름에 비유한 전압 전류 저항과의 관계, 전기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키르히오프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전기에서 이번 장에서 배워야 될 법칙 두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이 키르히오프의 법칙. 법칙과 옴의 법칙이 있습니다. 옴의 법칙. 그 중에서 키르히오프의 법칙은 1법칙과 2법칙이 있는데 1법칙이 뭐냐면 KCL이라 그래요. 2법칙은 KVL이라 그럽니다. 뭘까요? 키르히오프의 법칙, 로우예요, 로우. C는 뭐냐? 커런트. 키르히오프의 전류 법칙, KCL. 키르히오프 커런트 로우. 키르히오프의 전류 법칙. KVL. 키르히오프의 볼테이지 로우. 키르히오프의 전압 법칙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쉬운 거예요. 전혀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우리가 KCL, 그 다음에 KVL, 옴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먼저 나오는 것이 키르히오프의 1법칙입니다. 1법칙이고 전류 법칙. 얘를 좀 유식하게 KCL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냐? 회로 내 임의의 접속점에서 들어가는 전류와 나오는 전류의 대수합은 0이다. 우리가 전류는 흐른다라고 생각하면 쉽다 그랬죠. 흐르는 게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흐르는 것이 뭐다? 물이 있습니다. 물. 보세요. 이렇게 강에 물이 흘러요. 물. 얘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갈라졌어. 갈라졌다가 다시 이렇게 합쳐졌어요. 물이 이렇게 흘러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흐르는 물 1이 있고 물 1. 여기에 물 2가 있죠. 여기에 물 3이 있죠. 여기 물 4라고 할게요. 그러면 흐르면 어떻게 돼요? 물 1은 이렇게 흐르고 물 2, 물 3은 이렇게 흐르고 물 2, 물 3 이렇게 갔다가 물 4는 이렇게 흐르죠. 그러면 뭐 이건 초등학교 1학년도 알 것 같아요. 어떻게? 물 1은 물 2 더하기 물 3. 물 2 더하기 물 3하면 물 2라고 똑같죠? 그 다음에 물 4. 이거하고 물 4하고 똑같겠죠? 네. 저 물을 우리가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전류도 마찬가지입니다. 키르히오프 법칙이 뭐예요? 회로 내 임의의 접속점에서 들어가는 전류와 나오는 전류의 대수합은 0이다. 어렵게 해서 대수합은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같다는 겁니다. 같다. 들어가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는 같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세요. 이 지점에서 10A가 들어가요. 나와요. 얼마 나오겠어요? 10A 들어가서 물이라 생각해 보세요. 얼마? 10A가 나온다는 겁니다. 만약에 10A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게 10A예요. 나오는 게 두 군데입니다. 얘가 3A. 그럼 얘 얼마라는 거예요? 얼마? 7A. 7A. 그럼 만약 여기 들어가는 게 하나 더 있어요. 5A 하나 들어간다. 네. 5A 더 들어간다. 그리고 여기가 2A다. 2A 나간다. 그러면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얼마? 나가는 것이 얼마가 있어야 돼요? 6A가 나가야 되겠죠? 이게 킬로am페어 1법칙입니다. 이거 어렵게 생각하시면은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거 보세요. 임의의 접속점에서 지금 들어가는 전류가 뭐예요? I1과 I4죠. 이렇게 I1과 I4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I2, I3, I5입니다. I2, I3, I5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I1 들어가는 거 I1 더하기 I4와 나가는 거 I2 플러스 I3 플러스 I5가 같다. 이렇게. 근데 우변을 이쪽으로 다 넘기면 어떻게 돼요? 넘기고 나서 1, 2, 3, 4, 5로 정리를 하면은 I1 마이너스 I2 마이너스 I3 플러스 I4 마이너스 I5가 0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교재에 있는 킬로am페어 1법칙 공식이에요. 네.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물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 관계가 당연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아, 이거 전기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까지 드실 수가 있는 것이 킬로am페어의 1법칙이 됩니다. 킬로am페어 1법칙.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는 전류의 방향이 다르다 그러면 마이너스로 해주시면 돼요. 전류 I1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방향이 같은 것은 플러스고요. 방향이 다른 것은 마이너스가 된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럼 실제 전기회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뭐 저항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저항이 있고 이렇게 전압이 갑니다. 보세요. 전압이고요. 뭐 R1, 뭐 R2라고 할게요. 이런 저항이 있을 때 지금은 다른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만약에 여기에 10A가 흐른다. 그러면 여기 몇 A 흘러? 얼마지? 아, 여기 10A면 여기 얼마일까? 당연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죠.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와 통로가 똑같이 맞죠. 여기도 전류 들어가고 여기 나가죠. 이렇게 10A 들어가고 여기 나가요. 그러면 그대로 10A가 흐르게 됩니다. 그 다음 10A가 어떻게, 여기는 몇 A 흐를까요? 여기는 10A가 그대로 흘러 여기도 10A, 여기도 10A 흐른다는 겁니다. 이게 킬로am페어 1법칙. 너무 당연한 거죠. 교재 다시 읽어봅니다. 회로의 임의 접속점에서 들어가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가 같다. 10A 들어가니까 10A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아유, 왜 이렇게 쉽지? 이렇게 쉬울 리가 없는데? 예, 좀 더 회로, 다른 회로 한번 볼게요. 이런 회로 보세요. 내가 여기 10A 흘러가요. 여기 몇 A 돼요? 몇 A? 몇 A? 당연히 10A죠. 맞죠? 그럼 여기 몇 A? 여기 예를 들어 여기에 3A 흐른다고 합니다. 여기 몇 A 할까요? 몇 A? 몇 A? 7A죠. 7A. 그럼 여기 얼마 몇 A? 10A죠. 이런 전기 회로를 계산하는데 이 킬로am페어의 1법칙이 사용이 된다는 거죠. 네, 이거요. 킬로am페어 1법칙. 그럼 킬로am페어 2법칙도 똑같습니다. 킬로am페어 2법칙도 보면 전압법칙이죠. KVL이니까요. 패러드에서 전원 전압의 합은 전압 강화의 합과 같다. 어떤 말이냐면 보세요. 전압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 높이라고 했죠. 높이.
내 10V를 가했다는 것은, 자 보세요. 10V의 전압을 가했다는 것은 전선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10V라는 겁니다. 높이요, 높이. 그럼 이 저항이 있죠. 그럼 저항에는 몇 볼트가 걸릴까? 몇 볼트? 이 높이와 이 높이는 같죠?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0V가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전압은 높이다. 이 전압의 높이가 10V면 여기 이 저항에 걸리는 높이도 같은 높이기 때문에 10V가 걸린다. 이 말이에요. 좀 더 복잡하게 해볼게요. 20V를 줬습니다. 여기에 5V가 걸렸어요. 그러면 이만큼의 높이가 20V예요. 이만큼 높이가 20V예요. 그럼 당연히 이만큼의 높이도 20V죠. 20V인데 5V랑 이 저항, 이 사이에 5V가 걸렸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몇 볼트가 걸리느냐? 얼마? 15V가 걸린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높이라고. 또 예를 들어 보세요. 10V예요. 10V고 여기에 3V요. 여기에 2V입니다. 그러면 이 전압은 얼마고 이 전압은 얼마냐? 먼저 이 높이가 10V니까 여기에서 이 사이의 높이도 10V일 것이고, 근데 지금 여기에 3V죠. 여기 2V죠. 3입니다. 그럼 여기 얼마? 3이니까 여기는 얼마? 5V가 걸려야 3, 2, 5에서 10이 되는 거죠. 높이. 어렵지 않죠? 여기는 얼마? 여기는. 모르겠는데. 얼마죠? 높이라 그랬습니다. 높이. 여기에 높이가 지금 2V라고 했죠. 그럼 여기 높이 얼마? 높이 똑같죠? 이 전압도 2V가 되는 거예요. 높이 똑같으니까 전압은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키르요프의 이 법칙입니다. 근데 교재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예. 아이고, 하나 반대로 됐죠. 돼요? V1, V2, V3인데 제가 이렇게 했죠. 긴 쪽이 플러스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입니다. 긴 쪽이 플러스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예요. 긴 쪽이 플러스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 높이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전체 높이는 V1과 V2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직렬로 연결됐는데 V3는 마이너스 플러스로서 높이를 깎아먹은 거예요. 반대로 지금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흘러요.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흐릅니다.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마이너스 플러스 이것에 의해 전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렇게 흘러버리는 거예요. 이 전압은 반대의 극성으로 연결된 겁니다. 그럼 전체 전압을 구할 때 이 전체 전압은 어떻게 되냐? V1과 V2는 같은 극성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더하고요. 반대로 됐죠? 얘는 V3 뺀 거예요. 빼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V3요. 그것과 여기에 걸린 전압 VR1, 여기에 걸린 전압 VR2, 여기에 걸린 전압 VR3, 여기 전체 전압의 높이, 여기 전체 높이하고 여기 전체 높이가 같아야 되는 거죠. 같아야 되니까 여기에 걸린 전압 VR1, VR2, VR3가 같다. 이것이 키르요프의 이 법칙입니다. 전압 법칙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높이만 고려해 주시고요. 여기에 극성만, 그 다음에 전류 법칙에서는 방향만 잘 구분해 주시면은 구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운다. 키르요프 이 법칙은 페론의 전압
전원 전압의 합은 전압 강화의 합과 같다. 이렇게 외우신 거 크게 의미 없습니다. 이 개념만 잘 이해해 주셔도 여기에 교재에 나오는 그 이론적인 부분은 그냥 다 외우신 거나 공부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